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연애학개론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김달입니다. 오늘은 이 스마트 정자 테스터를 이용해서 정자 활동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연애 상담을 주로 하는 제가 갑자기 정자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시청자 중 한 분으로부터 고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된 신혼부부셨는데 그중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문제로 저에게 고민 상담 신청을 해 주셨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불임이나 난임에 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웠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분의 고민을 계속 듣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생기더라고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가진다는 건 물론 이세 계획이 없으신 신혼부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미래라는 단어 두 글자가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이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대부분의 불임이나 난임 같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신혼부부들이 보통은 남편분보다는 아내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남편분들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산부인과를 찾아가셔가지고 검진을 받으시고 좋다는 음식, 약 같은 것도 복용을 하시면서 심지어 남편분을 침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까지 대부분은 다 여성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구글에서 불임이나 난임이라는 단어 두 글자를 검색하게 되면 그 검색을 한 통계의 30%, 그 전체 30%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라고 집계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수치가 나왔는데, 이 이유는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불임과 난임에 대한 책임을 남자 쪽보다는 여자 쪽에 돌리고 있는 경우가 더 크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불임과 난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양쪽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절대 힘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많은 여성분들께서 내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고 남자 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남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다는 거에 대한 심리적 장벽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래도 남편분 손 꼭 잡고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둘 중 하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둘 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당연히 같이 노력을 해야겠죠. 이게 둘 중 하나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만약 남편분께서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노력하세요. 그리고 외면하지 마세요.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비뇨기과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마 많은 남성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작고 저렴한 스마트 기기 하나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내 정자 활동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박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정액 한 방울만 떨어뜨리고 바로 스마트폰에 연결만 하면 내 정자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건강한지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혹시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뭔가 내 정자 활동이 약한 것 같다 느껴진다면 바로 음식 조절하시고 술, 담배 끊으시고요. 운동하셔서 건강하게 만드세요. 저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노력하세요. 그리고 외면하지 마세요. 어떻게 고민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传说在上古时候，天下出现过大乱，主要是天帝的几个儿子在争夺江山。打到后来，只有黄帝同炎帝两人打了。黄帝占北方，炎帝占南方，南北对峙，难分胜负。打仗打得太久了，百姓都希望早点结束。天帝也觉得不胜其烦，
终于决定要运用他的权力帮一个儿子，让天下有个共主，免得再起纷争。不过皇帝和炎帝都是他的儿子，手心手背都是肉，帮哪一个好呢？皇帝是一条黄龙，炎帝是一条炎龙，天帝呢是条大金龙。因为黄龙与大金龙颜色相近，所以天帝偏爱皇帝，最后打定了主意，要帮助皇帝一统江山。天帝做出了这样的选择，天平发生倾斜，看来炎帝落败是无可避免的事。炎帝当然不甘示弱，集中全部力量向皇帝阵营发起猛攻。炎帝手下有一位勇士叫刑天，力大无穷，凶猛无比。这一天，他挺身而出，替炎帝打头阵。刑天手里拿2把开山大斧，把皇帝手下的众将一一杀败。皇帝只好亲自出来与之交战。这一仗只打了7天7夜，打到后来，天帝见皇帝也挡不住刑天的进攻了，就想法帮助皇帝。他在宫中大喊一声：“刑天！”声如霹雳，威严无比。刑天正打得起劲，听见有人这么喊他，不免一愣，就转过头来看个究竟。就在这时，一个无神被皇帝唰的一刀劈去了脑袋。可是刑天并没有跌倒，他把2只奶头当眼睛，肚脐当嘴巴，一边破口大骂，一边还舞动2柄斧头向皇帝杀来。皇帝见状，吓得掉头就逃。皇帝逃，刑天就追。皇帝从中国逃到东海，刑天从中原追到东海。皇帝从东海逃进长江，刑天也追到了长江。天帝在天上一看，形势紧急，再不救皇帝，皇帝就亡了。于是天帝就从天上扔下一个法轮，这法轮金光万道，直飞下来，正好打在刑天身上。刑天这下再也吃不消了，痛得缩作一团，沉到水里，变成了大蟹。如今蟹看到了黄鳝和鳗鲡，就钱劳了要吃，是因把黄鳝和鳗鲡当作小黄龙看待的，甚至为了吃黄鳝、鳗鲡，往往连性命也不顾。而人类就利用蟹的这点呆劲儿，将黄鳝和鳗鲡为饵来钓蟹，可以说没有一只蟹不因之而上钩的。